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자, 2차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둡니다. 이때 a는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2차 방정식인데, 자, 이 녀석에 대한 두근을 가진다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근의 공식을 아니까 첫 번째 방법, 근의 공식을 이용. 두 번째 방법은 인수 정리를 이용.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은 두근이라는 것을 한번 적어 볼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더하면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생각해서 둘이 더하면 4a분의 2a분의 통분이 된 거죠. 2a분의 마이너스 2b.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더라. 두분의 곱을 생각하면 분모의 곱 4a 제곱 분의 분자를 잘 보면 합차거든요. 그거와 같은 거는 플러스로 갈 거니까 b 제곱 마이너스 푼 거 연마가 무조건 두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양수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b 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4ac. 4약분 a약분 a분의 c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근의 곱은 이거 두 개 분의 a분의 b의 부호 바꾼 거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두근의 곱은 a분의 c.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다. 자, 주어진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두근이 이걸 가지게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은 제곱차의 개수 a 맞춰주시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인수정리로 이용을 해야 우리가 3차까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수정리가 오히려 더 간편한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 주어진 식과 이 식이 똑같아요. a는 0이 아니야. a를 나눠보자.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라는 것은 이것만 전개.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두근의 합이라는 것은 1차의 개수의 마이너스 보 바꾼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라는 것은 그냥 상수항이죠. a분의 c. 그래서 요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a분의 b인데 머릿속으로는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 다음에 2차항 개수분의 상수항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다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책에도 그렇게 적혀 있죠. 얘랑 좀 맞네. 두분의 합은 항상 마이너스 2차 개수 분의 1차 개수. 문자로 기억을 하더라도 A와 B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써먹어야 됩니다. 두분의 곱이라는 것은 2차항 개수분의 1차항의 상수항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근의 차가 나와 있는데 두근의 차는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알파 빼기 베타를 찾아라.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는 걸 아니까 얘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 녀석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5라는 게 나왔어. 그럼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하는 것은 루트 5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5라는 것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이때 문제 조건을 보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는지 알파보다는 베타라는 것이 더 크다라는 조건이 있는지 이런 조건들이 없는지에 따라 이 조건이 있다면 루트 5, 이 조건이 있다면 마이너스 루트 5, 조건이 없다면 둘 다 적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항상 잘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참고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뒤에 나올 것 같으니까. 자, 근과 계수 관계 뭐 간단하게 증명을 해놨네. 자, 구해봅시다. 자, 요거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 요거는 좀 이따가 자, 요 녀석부터 하면은 3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고 두분의 곱은 2차의 개수분의 상수항이니까 요렇다. 자, 알파 빼기 베타 전체 제곱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그래서 9분의 25 빼기가 이거 더하기 3분의 4, 46. 그럼 이게 9분의 3 곱하면 48인 거니까 9분의 60, 73인가요?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에 이거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루트 씌운 게 절대값이지. 그래서 3분의 루트 74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더라. 자, 두 번째 거는 실제로 인수분해가 되지만 인수분해 안 되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인데 그거 바꿔야 되죠. 이렇게 알파 베타라는 것은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제곱을 이용해서 빅마 이거 제곱 4분의 9 마이너스 이거 4배 플러스 2. 그래서 4분의 8을 더할 거니까 17. 따라서 2분의 루트 17 이런 식으로 계산만 잘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걸 보면은 뭐 없네. 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자, 근이 주어져 있다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인수 정리를 이용을 한다. 또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 자, 예시. 두 근이라는 것이 뭐 1과 2라는 게 있대. 그럼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이 이거 3이니까 2차의 계수를 1로 잡아버린다면 빼기 3이 있어야 두 근의 합이 3이다. 두 근의 곱이 2니까 플러스 2를 해줘야 두 근의 곱이 2다. 뭐 이런 걸로 찾아내면 되고요. 2차의 계수가 1이 아니라면 여기다가 적당한 숫자를 곱한 상태에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면 두 근이 이거이기 때문에 제곱창의 계수는 뭔지 몰라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써야 된다는 뜻이고 x-1과 x-2라는 인수를 가지는 2차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쫓아가면 돼요. 자, 활용하는 측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먹는 것보다는 밑에 게 뒷과정을 위해서는 좀 더 좋은데 지금 과정에서는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려면 위에 게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나는 버릇이 이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아마 풀이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한 거 쓰시면 돼요. 보기 2번. 자, 간단한 거니까 바로바로 할게. 두 분의 합이 5, 두 분의 곱이라는 것은 6. 그래서 두 분의 합은 요 1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뭐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뒀을 때 두 분의 합이 a고 두 분의 곱이 b라는 뜻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완성을 빠릿하게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x제곱의 개수가 6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6x의 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임의로 넣었을 때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6분의 a고요. 두 분의 곱은 6분의 b가 되는 거니까 합이 3분의 4, 얘가 3분의 4래. 그럼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6을 곱해서 마이너스 8. 자, 곱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이 될 거라. 둘이 곱하면.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6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빠릿빠릿하게 머리가 돌아가면 괜찮은데요. 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6에 x 빼기 1, x 빼기 3분의 1은 0이겠네. 최고차이 계수만 탁 맞춰주고. 그럼 6을 여기다 곱해주면 계산이 편하겠죠. x 빼기 1에 6 곱하면 6x 빼기 2는 0. 전개하면 6x 제곱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x 플러스 2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괜찮다. 이 말이 된 거야.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근으로 한데, 자, 무리수가 나오면 웬만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먹는 게 좋다. 자, 덧셈을 해보면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곱셈을 해보면은 1 빼기 루트 2의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가 있어. 2차의 계수는 마이너스 1에. 그럼 마이너스 2x의 제곱. 자, 두 근의 합이 2가 된대. 그럼 이 녀석의 두 배인데 부호가 반대로 적용이 될 거니까 플러스
4x라고 해주면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게 2가 맞춰지겠죠. 상수항을 보면은 2차분의 상수항이라는 건데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럼 플러스 2라고 쓰면 깔끔하게 끝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요 개수는 시키는 대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차의 개수가 2분의 1일 때, 자, 허수가 나와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먹는 게 더 좋다. 쓰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다 곱하기를 해주면 2의 제곱 빼기 i의 제곱으로서 5라는 게 나오게 될 거다. 자, 그러면은 요것만 쳐다보면은 그냥 x제곱이 1차라고 본다면 빼기 4x 플러스 5, 그 반대로는 0이라 쓰면 되는데 2차의 개수를 2분의 1로 줬기 때문에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5는 0이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기 3번. 자, 보기 3번은 뭐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주어진 식이 있는데 두 근이 있대. 자,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이 마이너스 4라는 뜻이고 알파 베타라는 것은 2라는 걸 첫 번째로 당연히 알아내야 된다는 뜻이고 이때 이거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인데 2차의 개수가 1인 거. 결국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만들 때 두 근의 합이라는 것과 두 근의 곱이라는 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이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다. 그러면 통분을 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것이고 그럼 이거는 주어진 전제 조건에 의해 가지고 2분의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개 곱한 거 알파 베타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걔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x의 제곱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x 그거 바꾼 게 있어야 되고 두 분의 곱이 2분의 1이니까 더하기 2분의 1만 있으면 완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지. 자, 참고로 근이라는 게 역수관계에 있어.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것이 있는데 두 근이라는 것을 알파와 베타라고 썼어. 그렇다면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녀석의 두 근. 자, 개수들이 어떻게 됐어? 싹 다 반대로 됐지요. 그때 두 근이라는 것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을 살짝 넣어준다면 자, 역수를 치기 때문에 0은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것들은 0이 안 된다. 그 말은 곧 C도 0이 안 된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C가 0이 아니니까 2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근이라는 것은 역수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과정은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 그런데 주어진 식을 x제곱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c 곱하기 x제곱분의 1은 0이다 라고 생각해서 x분의 1이라는 것을 치환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x분의 1이라는 것을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게 t제곱이죠. ct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a는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더라. 그럼 이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게 알파, 베타. 여기도 x값은 알파와 베타. 여기에서 t값을 난 찾고 싶어. t값이라는 것은 x자리에 알파, 베타를 넣는 거니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즉, 이 2차 방정식이 해는 역수다. 따라서 개수들의 자리를 몽땅 바꾸겠다라는 뜻은 근이라고 하는 것을 역수취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이 역수관계에 있어. 그럼 이 녀석이란 역수관계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란 자리 바꾸면 되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이라고 바로 찾을 수 있고 2차의 개수를 1이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나누기 2만 해서 완성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어 넣으세요. 이거 요거 한 개. 파란색만 적으시면 돼요. 정리하세요, 빨리.
이게 3차, 4차, 5차, 6차, N차 방식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2차에서 이야기를 했고 3차든 4차든 개수들이 전부 다 반대로 되어 있다. 그 말은 해가 싹 다 역수란 뜻입니다. 준비됐어요? 자, 세 번째. 자, 2차 방식의 두 근을 이용한 2차 식의 인수분해. 근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인수분해 하는 거. 복소수 범위에서 다 됩니다. 복소수 범위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x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은 0. 더하기 3은 0. 자, 인수분해가 안 되죠. 판별식도 보면 이게 복소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해라. 복소수 범위에서. 이런 말이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라. 이런 말이 없으면 인수분해 안 됩니다 하면 돼요. 우리가 그 정수 범위에서 유리수 범위에서만 인수분해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라라고 한다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습니다. 짝수차 쓸게요. 뭐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1 빼기 3이라서 2i라는 게 나와.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라는 것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라는 이 두 개의 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근을 가지도록 하는 2차 방정식. x 요 두 개 부호 바꾸면 되죠. 플러스 x 플러스 1 빼기 루트 2i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2i는 0이라 한다면 두 근이 이게 나올 거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내용이 아마 뒤에 보기에 나오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자, 뒤에 볼게요. 넘어가서 복소수 보면 인수분해해라 이렇게 나오죠. 자, 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방금 하나 했으니까 요걸 할게. 개수가 2인 거. 자, 이거는 0이라고 임의로 두고 근의 공식을 쓰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4분의 2a분의 이거 두 배, 마이너스 3의 부호 바꾼 거. 풀마, 루트, 제곱, 9 빼기 4ac, 16. 그래서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라는 게 나오게 돼. 그러면 x 빼기 4분의 3 플러스 루트 7i라는 거 하나와 x 빼기 4분의 3 빼기 루트 7i라는 거 하나.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끝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별건 없죠. 자, 2차 방식의 켤레근. 자, 켤레근 할 때의 핵심 사항은 뭐냐. 2차 방식의 두근이라는 것을 켤레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이제 개수가 유리수일 때라는 것과 실수일 때는 좀 특이사항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한 근이 무리수야. 그러면 또 다른 한 근은 무리수 앞에 있는 부호를 바꾼 것이 이제 켤레근, 두 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실제로 얘를 대입해가지고 막 정리를 해보면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를 보여주면 되는데 엄청 귀찮기 때문에 대략적인 설명만 할게요. 자, 근의 공식을 썼을 때 A와 B와 C라는 것은 유리수입니다. 1번 증명, 간단한 설명. 그럼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자라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무리수입니다. 검은색 별로네. 그냥 이걸로 하자. 지금 이 부분이 무리수예요. 그럼 무리수와 유리수는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1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찢어서 쓸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럼 두 근의 관계가 항상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는 한 쌍이 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해면 얘가 해일 수밖에 없다. 어떤 조건에서 계산이 더 이상 안 돼야 되니까 유리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을 때. 자, 밑에 거 마찬가지예요. 실수라는 조건이 있대. 자, 실수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만약에 무리수야. 수가 아니라. 그러면 이 녀석도 실수라고 했다면 얘도 무리수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계산이 돼가지고 뭐가 나올지는 예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허수야. 얘는 실수야. 그럼 서로 어차피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여기 i가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더하기가 있다면 빼기가 한 쌍으로 가질 수밖에 없고, 빼기가 있다면 더하기라는 것은 한 쌍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즉, 혈내 복소수 관계에 있는 녀석이 2차 방정식의 한 쌍이 근이 될 수밖에 없다. 언제? 개수가 실수일 때. 그래서 저런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천천히 해주면 된다. 자, 저렇게 근이 나온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게 되면은 혈내수끼리는 더한 것과 곱한 것은 무조건 실수가 되더라. 그러면 2차 방정식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로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주의. 계속 강조했던 게 유리수 조건. 개수들이 유리수와 실수라는 조건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이 조건. 자, 이 조건이 없다면 위의 성질을 사용할 수 없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야. 예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2차 방정식의 혈내근의 성질이라는 것은 3차 이상의 방정식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x 세제곱 더하기 뭐 이런 식이 있어. 갑자기 전부 다 개수가 유리수래. 개수가 싹 다 유리수래. 그럼 한 근을 1 빼기 루트 2라고 줬대. 그럼 다른 근은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한 쌍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을 1차와 2차, 1차와 2차로 깔끔하게 인수분해된 상태에서 이 녀석의 한 근을 찾아보니까 이런 근이 나온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허근도 마찬가지. 자, 보기 5번. 자, 실수 AB. 항상 문제 꼼꼼하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거. 실수 AB에 대해서. 한 근이 이거래. 다른 거는 2 빼기 i가 될 거야. 그래서 두 근을 더해주면은 4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근을 곱해주면은 2의 제곱 빼기 i의 제곱이니까 5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 그렇다면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은 식에서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그래서 마이너스 a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근의 곱이라는 것은 2차 개수분의 상수니까 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 b 값은 5라고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자, A, B를 찾고 다른 한글을 찾아라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됐어. 이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풀면은 근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대입을 하면 성립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하면 2 플러스 I 전체 제곱 플러스 A의 2 플러스 I 플러스 B는요. 지금처럼 푸는 게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전개 4 플러스 4i 빼기 1 더하기 2a 더하기 ai 더하기 b는 0. a와 b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실수 부분을 먼저 적으면은 3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될 거고, 허수 부분을 적어주면 플러스 4 플러스 ai는 0이 되더라. 자, 복소수가 0이다. 실수 부분이 0이면서 허수 부분도 0이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5가 되니까 B 값은 5. 이렇게 찾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근이 주어졌으니까 대입을 해서 성립을 한다. 그럼 A, B 찾았으니까 다른 거를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풀죠. 이렇게 풀지. 자, 이렇게 푸는 거를 연습하는 게 맞긴 맞다. 근본적인 거는 이 방법인 거고. 자, 보기 6번은 앞에 배웠던 거. 방금 전에 했던 거. 자, A와 B가
있는데 한 근이 이거래. 그럼 이제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나이스가 된 거예요. 1 플러스 루트 2라는 것이 하나의 근이라면 1 빼기 루트 2라는 것도 하나의 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값은 2가 될 거고 두 개를 곱한 값은 1 빼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주어진 식에서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a라는 값이 나올 거고 두 근의 곱이라는 것은 b라는 게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자, 같은 방법 한 근이 1 빼기 i. 요때 실수라는 AB, 실수 AB 요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유리수 AB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이 됐다면 다른 근은 1 빼기 i가 됩니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한 거 합은 2, 두 개를 곱한 거 2가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두 근의 합은 2차 항분의 1차 마이너스 1분의 a니까 마이너스 a.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은 2차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b가 되겠죠. 그래서 b는 2. 이런 식으로 찾는 게 빠르다 이 말이 되겠죠. 자, 2차 방정식에서의 증명. 적으면 반드시 켤레 복소수인 근을 가진다. 아까 전에 내가 대략적인 설명을 한 거죠. 그럼 주어진 식을 대입해서 막 적은 거야. 이래 쭈쭈쭈쭈쭈 해보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켤레근 증명은 2번이 좀 쉽거든요. 증명 2번을 쳐다보면은 자, 여기서 A, B, C가 실수라고 줬거든. 근데 Z라고 하는 복소수를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니까 AZ의 제곱 플러스 BZ 플러스 C는 0이 성립을 해. 그럼 양쪽에 똑같이 켤레 복소수 쳐도 당연히 성립을 하잖아요. 그럼 켤레 복소수 성질은 각각 따로따로 정의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AZ 바의 제곱 플러스 BZ 바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주어진 식에 Z바를 넣어도 0이 된다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Z랑 Z바가 그냥 두 근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게 쉽게 증명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근각 예수관 아까 인수분 했던 거를 가지고 쓰고 있네요. 자, 3차 1대는 요거 나오네. 여기서 보시면은 근각 예술 관계가 아니라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네. A, B, C의 위치가 바뀌었어. A와 B와 C의 위치가 바뀌었어. 그렇다면 두 분이 역수가 된다라는 거. 아까 전에 3차, 4차, 5차도 다 된다 그랬죠? 제일 밑에 보시면은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세 근이 이거라. C가 0이 아니다. 여기 정정하세요. D가 0이 아니다가 돼야 되는데. 너거는 D가 0이 아니다. 되어 있네. 요 D가 0이 아닙니다. D가 0이 아니어야만 이것들이 0이 아니다라는 걸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역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근이 역수가 된다는 것은 이 개수들이 3차, 2차, 1차 상수와 전부 다 거꾸로 상수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반대로 되어 있을 때 근이라는 것은 역수 관계가 된다라는 거. 요거를 알면 좋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